예, 안녕하세요. 강정훈 평가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08도 1504 34회 제1번으로 기출된 판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결료지 보면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1항 전문 문헌 내용과 같은 법 제83조 85조가 중앙토지 수용에 대한 이의 신청을 임의적 절차로 규정하고 있는 점, 행정소송법 제19조가 주조 단서가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하나여 취소 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수용 재결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이의 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수용 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회 또는 지방토지수용회를 피고로 하여 수용 재결의 취소를 구하여 하고, 다만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이의 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회를 피고로 하여 이의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래서 원처분주의에 관련된 판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원처분주의란 원처분을 소외 대상으로 삼으면서 그 재결에 대해서는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소를 제기하는 것이 원처분주의고요. 재결주의는 원처분에 대해서는 소를 제기하지 못하면서 재결에 대해서만 소를 제기하고 원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게 재결주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행정소송법 제19조와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은 원처분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원처분주의에 따라서 처분인 수용재개를 소송의 대상으로 삼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행정기본법이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개정안 입법 내였는데 특히 그 36조 제4항에서 자, 이의 신청을 했을 때 소의 대상은 뭐냐 이거에 대해서 원처분을 소의 대상으로 하고요. 만약에 이의 신청에서 그 변경을 했다 그러면 변경 처분을 소의 대상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별도의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거 통과되면은 여러분 시험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그 내용을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판례는요. 우리 고등법원 사건인데 출제된 판례 내용이 되겠죠. 골프 사건 번호는 서울고등법원 2015년 6월 12일 2013누의 9214 판결인데요. 골프장의 잔여 토지와 잔여 시설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대체하는 새로운 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을 보상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시면요. 자, 토지보상법 제75조의 이 제1항에서는 잔여 건축물의 손실에 대하여 잔여 건축물의 경제적 가치 감소분을 보상하거나 잔여 건축물의 보수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대체시설 설치비 등 보상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35조 2항은 잔여 건축물에 대한 평가에 관하여 동일한 건축물 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 보수비는 건축물의 잔여 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는데 통상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공사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시작물의 대체 시설을 시공하는 비용 전부를 보상하게 된다면 기존의 낡은 시설물을 신규 시설로 교체하게 되어 피수용자가 헌법 제23조 3항에 규정한 정당 보상을 초과하는 보상을 받게 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즉 감가상각 비용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는 판례 논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012도 24092 토지보상법상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잔여지 또는 잔여 건축물 가격 감소 등의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요. 토지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로부터 토지보상법 제73조 75조의 2에 따른 잔여지 또는 잔여 건축물의 가격 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 34조 50조 등에 규정된 재결 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할 때 비로소 토지보상법 83조 내지 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는 잔여지 또는 잔여 건축물 수용 청구에 대한 재결 절차를 거친 경우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거요. 작년 34회 문제에서 1-3번 문제로 출제된 2008도 8돌들 잔여지 수용 재결 거부에 대한 소송의 형태, 즉 보증소 판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용 재결 자체에 대한 불복은
85조이랑 취소 소송, 그 다음에 보상금 증액에 관련된 그 불복은 85조 2항 보증소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증감청 소송. 판례 내용을 보면은요, 이 판례는 딸딸딸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잔여지 수용 청구권 판결로지 첫 번째, 잔여지 수용 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토지 수용인의 제기 없더라도 그 청구에 의하여 수용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적 성질을 가지므로 잔여지 수용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토지 수용인의 제기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위법 제85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여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해야 된다. 판결지 두 번째요. 토지보상법 제74조 1항에 의해 잔여지 수용 청구는 사업시행자 사이에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일단의 토지 일부에 대한 관할 토지 수용인의 수용 제기이 있기 전까지 관할 토지 수용에 하야하고, 지금은 이제 사업 완료일까지 바뀌었죠. 하고 잔여지 수용 청구권의 행사 기간은 제척 기간으로서 토지 소유자가 그 행사 기간 내에 잔여지 수용 청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가 소멸한다. 또한 위 조항의 문헌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잔여지 수용 청구의 의사표시는 관할 토지 수용인에 하는 것으로서 관할 토지 수용인회가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 수용 청구의 의사표시를 수용할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에게 한 잔여지 매수 청구의 의사를 관할 토지 수용인에 한 잔여지 수용 청구의 의사표시로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판례도 여러분들 잘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뭐 그 관련된 규정과 내용에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요. 잔여지 수용 청구권의 이제 그 행사 기간, 제척 기간으로서 토지 소유자가 그 행사 기간 내에 잔여지 수용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가 소멸한다고 보고 있는데, 최근 그 개정 토지보상법에서는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하나되 언제 그 사업의 사업 완료일까지 해야 한다라고 이제 개정이 됐어요. 시간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종전에 이제 공사 완료에서 일괄적으로 이제 사업 완료로 다 바뀌었죠. 그래서 그 내용만 좀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고 포기하지 않는 자세로 임할 때 감정파다 시험 꼭 합격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